안녕하세요. 쾌활 정경원입니다. 북한산에 위치한 갤러리 가혼 개관기념 운남 보이차특강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강도 혼자 해가지고 이게 좀 어색했는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됐습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좋아지길 기원하며 언젠가 모두 다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차를 나눠서 응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입부터 한 잔 축이고요. 좋다. 행복하다. 차는 여유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여유. 차가 주는 가장 큰 행복은 뭐 건강도 있겠지만 일단 차를 마시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먼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차가운 거를 벌컥벌컥 들이킬 수도 있지만 따뜻하기 때문에 식혀서 먹을 때까지 그 기다리는 여유도 있고요. 그리고 차를 다 볶음다 하고 나면은 막 일어났던 화도 싹 다 가라앉는 그런 신비한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의 효능은 뭐 유구의 다경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기를 해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농시가 72가지 독초를 딱 먹고 배가 끊어지는 고통에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이게 정신을 못 차리다가 딱 정신을 떠보니까 옆에 탄관이 있었고 탄관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다려져 있었는데 붉은색 물이었고 그거를 마시고 72가지 독을 해독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차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실은 키포인트는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이미 거기에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6, 7, 8강 들어가면은 음답법 중에 이제 전답법도 배울 건데요. 전답법에 이제 달여서 마시는 차를 배울 건데요. 과거 모든 차는 달여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전다나 점다의 방법으로 이렇게 마셨는데 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줄기가 있었고 줄기에 조그만 가지들 그리고 큰 잎, 중간 잎, 새싹까지 다 거기에 다려졌고 그리고 다릴 때 이 용기의 상태는 뚜껑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뚜껑이 없기 때문에 펄펄 끓지 않고 뭐냐면 1비 또는 2비 상태에서 잘 다려져서 붉은색 물이 됐다는 것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달이면 붉은색 물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물. 그거는 물관과 채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용출된 상태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차는 가장 작은 새싹차 참새의 혓바닥처럼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참새 한 대충 10마리가 밖에서 짹짹거리고 있습니다. 저 참새 혓바닥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작은 이파리의 작설이라고 하는 그 참새 혓바닥같이 작은 차입을 최고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작설차들, 우전차들, 고구 이전의 차들은 엄청 비싸고 엄청 좋은 차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들었고 제 수준은 중작 정도 마실 정도의 그 정도였던 거로 전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처음 샀던 게 다구였고 그리고 처음 제 돈으로 샀던 게 중작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마셨죠.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
운남 보이차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왜 다를까? 아, 자, 오늘은 보이차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 보이차 뭐 만드는 방법 녹차하고 다르지, 그래 홍차하고 달라?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보이차도 녹차 나무로 만드나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하십니다. 녹차 나무라는 거는 사실은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모든 것은 차 나무에서 만들어져야만 차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 이 차마고도 다판을 예전에 보이차와 차마고도 다판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근거 없이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차마지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운남성에서 만든 공식적인 어떤 그 차와 차마 고도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보이차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 마방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으며, 그리고 차는 어떤 모양이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까지 갔다. 그런데 10페이지 10쪽 11쪽을 보면 여기에 이제 보이차 만드는, 이렇게 만들어야만 보이차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만 보이차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차마지수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져다가 요 다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각색도 좀 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차나무가 있고요. LA산에 있는 2700년 차나무를 이렇게 형상화 해봤습니다. 높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난번에 어떻게 딴다 그랬죠? LA산은 3인 1조, 4인 1조가 돼가지고 줄에 돌을 묶은 다음에 던져서 줄이 나뭇가지를 사이에서 쭉 내려오면 가장 몸무게가 낮은 사람을 묶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잡당기면 쭉 올라가가지고 정글돌을 꺼내서 나무 가지를 베서 떨어뜨리면 모을철 모아서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 한 그루 체업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경사가 거의 이게 45도는 양반이고 70도 되는 그런 경사지에 나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차나무 가지를 찾아올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사람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나무 전체가 다 그 이끼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가 이게 해발 2300, 2400m다 보니까 구름이 막 와가지고 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끌미끌거려가지고 여름에는 아예 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 4월 5일 전, 근데 LA산의 차 잎은 2월 20일 이미 새싹이 틉니다. 입춘이 지나고 춘분이 들어가는 3월 20일로 가는 이미 차 이파리가 다 자라가지고 다 체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업된 차들은 그날 저녁에 또는 그 다음날 새벽에 가공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만드는데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LA산에서 제가 만들었던 그 500g짜리 병차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갤러리 가혼 개관 기념이기 때문에 이번 7월 말까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7월 말까지 갤러리 가혼에 가셔서 보이차를 제외한 조그만 잔은 안 됩니다. 조그만 잔은 안 되고요. 거기서 류국현 작가님, 그리고 또 요 다완을 만드신 임만재 작가님 의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께는
요 제가 그 중에 몇 분을 뽑아서 요 3분 정도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LO에산 1000년 이상 야생차에 사실 가격을 부르라고 하면 부를 수가 앞으로 없습니다. 체협이 안 됩니다. 이게 국가 보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협이 안 되는 잎들입니다. 하여튼간 LO에산 요 차를 세 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카페에 이벤트 후기에 올려주시면 거기서 제가 확인해가지고 LO에산 차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온에 방역 수칙은 꼭 지키시고요. 그리고 갤러리 가온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O에산 그런 차 나무의 특징은 전봇대처럼 이렇게 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끼옷이 하나 가득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북회기선 지난 4강에 말씀드렸던 북회기선 이북 지역의 특히 란창강 동편 지역의 차나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요 밑에도 이제 조그만 나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그만 나무들은 300~400년 된 차나무입니다. 요 이제 위에서 소수민족이 따고 있는데 진우족을 여기다가 이렇게 전통 복장을 이렇게 입혀놨는데요. 한이족, LO에산 동단에 살고 있던 한이족이 명나라 군대를 피해가지고, 왜냐면 아버지 남편은 다 죽이고, 그리고 또 남자 아들은 또 데려다가 황관을 막 90만씩 만들어가고 막 하니까 엄마들이 우와 놀래가지고 막 그냥 도망가기 피난을 가는 거죠. LO에산을 넘고 LO에산 야생 차씨를 가져다가 쿤노, 푸얼, 그리고 유락산, 그리고 또 진호산, 그리고 란창강을 넘어서 화주량즈, 남나, 파사, 포랑, 멍송으로 심으면서 미얀마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넘어 사는 멍송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 아직까지도 한이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주량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랑산 일대에 사는 포랑산에 노반장도 있죠. 일대에 사는 소수민족들은 아이니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할아버지 때는 한이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이족은 또 재밌죠. 두 글자로 이름이 되기 때문에 60글자만 외우면 120글자만 외우면 60대 손의 이름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한이족. 그래서 보통 한이족의 차밭들은 해발 가장 낮은 데가 1300m, 포랑산 일대입니다. 포랑산 일대 노반장, 그리고 반펀,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의 허카이촌, 라오마나 뭐 기타 등등 지역은 해발 1300m로 가장 낮고요, 포랑산이. 그래서 노반장 차잎이 흰털이 가장 많은 이유가 해발 고도가 낮기 때문에 벌레가 많아서 그 벌레로부터 새싹을 보호하기 위해서 흰털이 되게 많다. 그래서 체협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절반이 흰털이 있어야만 노반장이다. 그리고 노반장 차잎은 버드나무 이파리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보통 남나산 1600m, 그리고 멍송 1800m, 그리고 파사 1600m, 그리고 화주량즈 2200m,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높고요. 그리고 이쪽 강내 지역의 혁등이나 강내 지역은 전부 다 1300m 어간이라 했죠. 높지 않습니다. 강내 지역 차산들도. 뭐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각 지역의 토양, 그리고 환경, 그리고 해발 고도, 그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차의 품종들이 원래는 같았는데 살짝 바뀌었고 한 개의 차산에 보통 5가지 정도의 차 품종들이 심어져 있더라 라는 내용. 그런데 한 80%가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이 남다 보니 남나 지역은 비파형 대엽종이 대세고, 예, 그리고 포랑산 노반장 지역은 버드나무형 대엽종이 대세고, 그런데 다 자라면은 땅으로 뚝 떨어지는 다 이파리들이, 요거는 노반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남나나 기타 등등은 꼿꼿하게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멍송도 멍송 대엽종의 차이가 각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차나무 편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차나무 편을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칠판을 막 그리면서 해야 재밌는데, 그래 칠판 안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보이차는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이렇게 요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보이차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은 이미 300~400년 전에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그 군대를 피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심어놓은, 살기 위해서. 왜? 샘물이 없어. 여기 우리나라 땅은 샘물이 많은데 여기는 샘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천수라고 해서 그냥 산에 내려오는 물을 그냥 막아가지고 그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대나무를 쭉 연결해가지고 대나무에서 걸르고 마디마디에서 걸른 물이 내려오면 그걸 먹는데, 거기에도 유충들도 있고 각종 뭐 벌레 뭐 기타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 미생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먹으면 이질과 설사로 그냥 맛이 확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차 잎을 따가지고 불에다 살 볶거나 덮어서 그걸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끓이면 이상하게도 차의 영양분대로 또 먹을 수 있고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미생물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질이나 복통이 일어나지 않는 그 방법.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에는 고차수 최하 250그루 정도가 아직도 남아있다. 마을의 규모에 따라가 다르지만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 바로 옆에 심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마을 집이 무너지지 말고 경사면에 쫙 심어놓아서 걔네들이 고차수가 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보통 걸어서 1시간 떨어져 있는, 뭐 4km 정도 되죠. 30분에 걸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해발 고도도 높고 정글이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도 좀 걸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식의 떨어져 있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걸 아침 일찍 가가지고 체업하기 시작해가지고 대바구니에다가 모든 게 다 대나무예요. 대바구니에 딱 해가지고 해 떨어지기 전에 이제 부지런히 집에 와가지고 놔두고, 그리고 또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차를 가공을 했는데, 솥에 덮는데 이게 어느 마을은 밤에 덮고, 뭐 11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냥 열심히 덮고, 시들리기 과정이 그러면은 아침에 딴 거는 거의 한 대충 뭐 한 열 몇 시간 지난 거죠. 그리고 점심에 땄던 것들이 12시간 정도 된 거고, 그리고 좀 저녁에 따가지고 온 애들은 뭐 한 6시간? 5시간, 6시간 걸리겠죠. 뭐 그러면은 아직 다 시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쌩쌩할 수도 있고. 근데 아침에 땄던 애들은 풀이 다 죽었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덮는 마을들도 있고, 그 다음날 덮는 마을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 마을의 전통에 따라 가지고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뭐 돈이 되다 보니까 다 열심히 그냥 다 덮고 계십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철솥이 없었어요. 철솥이 보급된 거는 사실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아이니족들은 이 철솥에 이렇게 철솥에 덮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대나무 사이사이에다가 그 차 잎을 줄기채에 넣은 다음에 불에다가 좀 떨어뜨려 가지고 구웠어요. 구워서 살청을 해서 그 살청한 걸 가지고 바로 그 죽통 안에다 넣고 끓는 물 안에 넣고 그렇게 먹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과거에 소수민족만의 차 마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요 솥으로 덮는 방법은 명대 이후에 전해진 방법입니다. 명대 이후에 전해진 방법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 솥을 그 솥에서 덮으면서 장갑을 끼거나 하지 않았어요. 과거 할아버지 뭐 할머니 그런 분들은 그냥 맨손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맨손으로 해야 이게 얼마나 덮어지는지, 차 잎에 큐티클층이 얼마나 녹는지 그런 것들을 육안으로도 그리고 또 향기로도 알 수 있지만 직접 닿는 손이 오히려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2명, 많으면 3명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덮어가지고 한 15분 정도 덮습니다. 덮어가지고 차를 가공을 했죠. 그리고 이 차는 살짝 식힌 다음에 비빕니다. 비비기를 하는데 비비기를 하는 거는 차 입에 있는 큐티클층을 잘 원활하게 떨어내서 차가 이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또는 달였을 때 잘 우러나올 수 있게끔 세포벽을 다 붕괴시켜 주는 거죠.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밖에 두껍게 쌓여 있는 큐티클층을 전부 다 그 벗겨내서 차가 잘 우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밤새 잘 널어놨다가 그 다음날 햇빛에 말립니다. 햇빛에 보통 하루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밖에 37도 뭐 36도 뭐 어이구, 엄청 많이 더운데 그 운남의 온도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 온도계, 백엽상 안에 있는 온도계가 아니라 직접 그 온도를 재보면 거의 46도, 45도, 46도 정도 됩니다. 햇볕의 직사 온도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습이 많은데, 근데 이제 여기는 습이 없는 거죠. 건조한 거죠. 왜냐면 우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4월 5일 이후에는 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기에는 지금 우리의 여름과 같습니다. 하루에도 소나기가 두세 차례 우르르 그냥 막 한 2시간 막 미친 듯이 오다가 지나가고, 그리고 한쪽은 쫙 보면은 해 떠 있는데 한쪽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고, 어저께 그랬는데 어저께 비가 한쪽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고 한쪽은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노을은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시상반나의 열대 우림의 기후가 어떻게 여기에 참, 이 기후 문제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하여간 햇빛에 하루에 말리면은 하루에 쇠총모차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산차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올 봄에 산차를 갖다 좀 가져와가지고 좀 나눠 먹어봤는데, 이 산차까지가 원래 생산지의 차이다. 생산지의 차이다. 그러니까 생산지의 보이차는 병차가 아니라 산차다. 이거는 무엇이냐? 바다에서 물고기를 탁 잡았는데 생물을 잡은 거다. 회를 바로 떠서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다. 매운탕을 바로 그냥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근데 이 산차 상태에서 저 먼 라싸, 티베트의 라싸나 또는 저 먼 북경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소비지까지 가려다 보니까, 대한민국까지 올려다 보니까 이 상태로는 오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 도착하면은
뭐 하루 이틀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운반 수단을 통해 가지고 오는데 뭐 던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산차로 잘 만들어 놓은 게 으스러져 가지고 실제 다 건져 보면은 얼마 산차가 남지 않는 거죠. 잘생긴 산차가 얼마 안 남아. 다 가루가 나. 그래서 소비지에 있던 상인들이 그 가루를 막 갈아가지고 가루차로 판 겁니다. 가루차로. 가루차. 뭐 한 1년 전, 2년 전에 가루보이차 엄청 많았죠. 뭐 가루차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문제점은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는 거죠. 어떤 상태의 차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차 잎이 온전히 전달되기만을 바라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증차를 하는 겁니다. 산차를 다 모아놨다가 수증기를 한번 쫙 쬐어가지고 솥에다가 차를 물을 갖다가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저희는 차를 넣습니다. 찬물을 수증기로 냅니다. 찬물을 수증기를 내면 수증기 확 올라오는 거에 탁 올려놓고 그 안에 산차를 집어넣으면 산차가 쫙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수증기를 너무 많이 쐬이면 차가 다 으깨져 가지고 그렇게 돼 버리고요. 나중에도 차가 이게 색깔이 변하고 대입니다. 차 잎도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숙련된 사람은 몇 번을 하고 나면 바로 압니다. 얼마의 이 수증기의 세기에는 얼마의 차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걸 다 느껴서 이때도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해야 이게 딱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져다 놓고 가공해가지고 천보자기에다 집어넣고 그걸 딱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전해주면 전해받은 사람은 이걸 돌에다가 이제 그 성모라고 하는 돌, 우리 맷돌처럼 생긴 돌 밑에다가 딱 집어넣고 사람이 한 명이 올라갑니다. 거기 소수민족의 뭐 평균 몸무게는 남자 한 45kg 정도 될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이 누른 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돌을 2개, 3개, 4개도 올리고 누르기도 했습니다. 이 기납을 그대로 하면 한 번 수증기를 먹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파리들 줄기들이 그대로 으스러지거나 깨지지 않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그대로 눌려져서 하나의 시장에 가면 요거 뭐로 이렇게 팔더라, 고사리 그리고 미역 뭐 이렇게 팔죠. 중국식 미역은 이렇게 팝니다. 한국은 뭐 쫙 해가지고 파는데 고사리 하여간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딱 만들어지면 이 건조대에다 놓고 또 하루를 건조시킵니다. 운남이 참 재밌는 게 밖에는 46도예요. 직사광선에. 근데 그늘만 들어오면 26도. 이 온도 잴 필요도 없어. 제가 16년간 재왔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냥 그늘에만 들어오면 26도. 그리고 거긴 뭐 유리창이 있거나 그런 집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쪽도 턱에도 있고 저쪽도 턱에도 있고 그리고 위에도 뚫려 있죠. 그래야 연기가 빠져나가니까. 막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막 사방에서 들어오고 사방으로 나가고 그리고 바람이 잘 돌았다 잘 나가게 돼 있어요. 집 구조 자체가. 그리고 나무도 촘촘히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다 밖에 다 보여. 밖에 다 보여요. 밑에도 다 보여. 그래서 밥 먹다 뭐 떨어뜨리면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으로 떨어뜨리면 저 2층 집이니까 전부 다 1층에 있던 닭들이 와가지고 다 깨끗하게 다 먹고 갑니다. 그런 아주 그냥 시스템인데 운남의 그늘에 하루를 말리면 지나가는 건조한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 안에 있던 병차 안에 있던 수분들이 보통 하루면 거의 대부분 다 말라버립니다. 그냥 가장 좋은 거 한 이틀 정도 놔두면은 수분 함량 10% 미만으로 쫙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종이 포장을 하고 죽순 포장을 해서 칠자 병차라는 모양의 차를 만듭니다.
찹 7개를 싸가지고 죽순 포장으로 해가지고 한 전통 포장인데 한 개가 357g이고 7개니까 2.5kg. 그리고 이 한 통 2.5kg짜리 6개를 집어넣으면 15kg. 15kg짜리 대나무 한 박스죠. 그거를 말의 등에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좌우에 2개씩 하면 성인 남자 몸무게 플러스 짐무게 60kg. 60kg. 현지인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뭐 여자가 보통 한 50kg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몸무게 정도. 남자는 어이구야 이거 뭐 쌀한가 많이 넘어갑니다. 말이 딱 짊어지고 하루에 20kg에서 30kg를 걸어갔을 때 지치지 않을 무게. 그리고 세관인 닝얼, 지금의 닝얼인데 과거의 푸얼에 도착하면 세관원들이 탁탁탁탁 숫자만 세가지고 무게 잴 필요도 없어. 예전에 다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무게를 다 일일이 재가면서 세금 영수증을 꺼내줬는데 세금 매길 때 그냥 숫자만 세면 돼. 숫자 몇 개 곱하기 얼마, 너는 세금 얼마. 푸얼 도장 꽝꽝 찍어주면 북경 도착해가지고 딱 보고 이거 푸얼에서 왔네, 푸얼 차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보이차가 원래의 이름을 모릅니다. 뭐 보차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또 각자 소수민족의 차 이름들이 또 있는데 그 이름들도 쓰이지 않고 보이차라고 명명된 것은 보이에서 세금을 내고 세금 도장이 북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무슨 차야? 무슨 차인데 가루나 이파리로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덩어리로 왔어? 푸얼차입니다. 푸얼차다 해. 그래서 보이차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말에 딱 실려가지고 이게 이제 티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이차와 차마고도 티벳으로 가서 라싸에서 유명해지고, 그리고 청나라는 라싸를 딱 지배했죠. 티벳을 지배했습니다. 왜? 원나라가 이미 지배했기 때문에. 원나라, 몽고, 쿠빌라이 칸이 그냥 전부 다 운남도 원래 남조국과 대리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전부 다 운남의 역사가 없어지면서 그 원나라 때부터 중국의 역사로 그냥 편입돼 버렸는데, 티벳도 몽고 애들이 가보니까 뭐야 얘네들 왜 우리하고 비슷해? 어디 뭔 도시가 있어야 이걸 뭘 어떻게 저 점령을 하고서 어떻게 뭐 항복을 받아낼 텐데 도시가 없어. 애들이 다 그냥 유목민이야. 야, 안 되겠다. 얘네하고는 그냥 형제 좋아. 우리는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래 라마 불교를 우리는 따를 테니까 우리는 형제다 해서 그게 그대로 내려온 거고, 명 때는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청 때 또 다시 한번 촥 해가지고 청나라가 참 대단한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때 들어서 1723년 옹정제입니다. 황제의 명으로 운남의 보이차를 공납하여라 해서 공차가 된 겁니다. 1723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1838년 차순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방을 중심으로 한 보이차 역사가 있었고, 1838년 이후에 차순례가 이무정사는 원래 이름은 만사차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사차산의 만사를 지나서 쫙 만사가 더 해발고도가 낮고 더 의방하고도 더 가깝고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나서 저 산꼭대기 해발 1300m 남쪽을 바라보는 거기에 딱 끝터리에 이무라는 마을을 만들어서 1838년은 뭐 2강, 3강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프랑스, 영국군이 호시탐탐 청나라를 노리고 있었던 시기고, 그리고 아편 전쟁의 서막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도광제 입장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가장 청나라 맨 끝단에 내려보내서 그 마방들이 가져오는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조정에 올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북경까지 가가지고 과거의 급제를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사법고시 1등 했는데 마라도 가가지고 전복 잡으라고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 아니면은 야 참 무과에 1등 했는데 가요관 지나가지고 용문관 가가지고 지키고 있으래. 만리장성의 끝은 가요관입니다. 얘네들이 또 용문관까지 늘리겠지만 용문관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냥 하나의 도랑을 지나가지고 완전히 하나에 떨어져 있는 그냥 전초입니다. 전초. 예, 그리고 가요관이 만리장성의 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해관이 만리장성의 끝이듯. 예. 왜? 북방민족이 못 내려오게 해요. 그래서. 보이차. 여러 가지로 투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속에도 투명함이 진실함이 오래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명해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투명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이, 행복하네요. 자, 식었지만 한잔 하겠습니다. 잇몸 사이사이에서 올라오는 보이차 향이 좋습니다. 진정한 보이차는 가향가미하지 않고 이렇게 산에서 만들던 방식 그대로 만든 차가 보이차입니다. 지금까지는 숙차나 뭐 반생반숙 이야기하면서 숙차나 또는 습창차를 보이차로 이렇게 팔아온 것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숙차가 보이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07년에 숙차를 직접 제조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숙차의 제조 방법이 그럼 다르네? 그러면 뭐지? 차나무는 한 그루고 거기에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녹차도 되고 홍차도 되고 보이차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보이차의 방법으로 안 만들었고 숙차의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왜 보이차라고 하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난제였습니다. 난제. 그래서 2007년, 2008년 이 숙차를 곤명에서 만들어 보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숙차는 보이차가 아니구나. 이거는 문화혁명 말기에 운남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낸 완전히 다른 차다. 어떻게 보면은 보이차 공정의 첫 단추가 숙차가 아닐까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제 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그리고 항상 즐거운 좋다 행복하다를 외치는 매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